Q7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지봉 트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에서 출시한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이죠. Q7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짠. Q7. 일단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Q7 쓰세요, 뭐 Q6 쓰세요, G7 쓰세요, 갤럭시 S 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는데 뭐 가격만 보고 사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맞습니다. 말방구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점 모두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서 출시한 Q7 과연 어떤 제품인지 알고 있어야 구매를 하든 말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Q7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LG에서 출시한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이죠. 바로 Q7일 것입니다. 짜잔 짠 띠용. 이야, 박스만 보면 이게 중저가인지 프리미엄인지 요즘에 구분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박스를 보면은 Q7 인쇄가 되어 있고요. Q7뿐만 아니라 최근에 Q7 플러스도 나왔습니다.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라고 인쇄가 되어 있겠죠. 측면에는 통신사 로고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박스를 열면은 짠, 그렇죠, 고급 융이 나와요. 이거는 이같이 안경도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본체가 나오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대부분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쪽에는 유심 클립은 아마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위한 충전 어댑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패스트 차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입니다. 요번에는 그래도 보급형인데도 USB-C 타입 케이블이 함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들 이어폰입니다. A1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면 짠, 그냥 번들 이어폰입니다.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어폰은.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비닐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다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닐 벗기지 마시고 밑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누르면은 벗겨집니다. 자, 그럼 사이즈는 어떨까요? 143.8mm 그리고 69.3mm 그리고 두께는 짜잔 8.4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145g. 들어보거나 잡아봤을 때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중량 역시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솔직히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은 거의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보기에는 이쁘지 않나요? 메탈 소재로 돼 있고 거기다가 라벤더 바이올렛 색상, 남성이 사용하기에도 이 색깔은 무난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요.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작년에 출시했던 Q6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죠. 짜잔 펑. 네, Q6의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가 좌측 상단에 있었는데 Q7은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문인식 센서까지 탑재가 됐어요. 작년에 출시했던 Q6나 Q6 플러스는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하지 않았었죠. 따라서 작년에 출시됐던 Q6와는 좀 차별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일단 5.5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는 상당히 슬림하고 작게 느껴지는데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더군다나 18:9 화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는 어떨까요?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Q7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6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죠. 전면 카메라 경우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와 같이 100도까지 광각 카메라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은 셀카 찍을 때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통 통신사 대리점에 가면은 이거 가격 대비 성능 좋으니까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3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스펙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일단 퀄컴 스냅드래곤 450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세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상향 버전의 AP를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램의 경우에는 3GB, 거기다 Q7 플러스는 4GB 램이 탑재가 됐고요. 스토리지는 32GB, Q7 플러스는 64GB 스토리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이나 저장 공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스펙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을까요? 일단 Q7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짜잔 뿅, 네, 61,594점이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CPU의 경우에는 3871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GPU는 1001점이 나왔네요. 거기다 UX는 16,839점, 거기다가 램과 스토리지는 3,883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네요.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쓰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작년에 나왔던 Q6 어떤 차이가 있어? 별반 차이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제품을 정확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뿅, 바로 이 제품하고 말이죠. 일단은 크기 사이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몇 미리 정도, 그리고 중량 역시 한 3, 4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Q7의 경우에는 특화된 기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Q6는 고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되는데 Q7의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얼굴 인식은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Q7은 LG페이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등록을 해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Q6 작년에 나왔던 모델이죠. 이 제품은 아쉽게도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LG페이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짜잔 짠 띵, 맞습니다. Q7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따라서 물놀이를 갔을 때 전용 케이스나 커버 없이도 이처럼 주머니에 넣고 물놀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분 미만으로 즐겨야 되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과연 그럼 이 제품으로 배틀그라운드는 돌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그럼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해상도는 원활, 밸런스, HD까지는 지원을 하지는 않네요. FPS는 낮음과 중간이 있는데 일단 스펙을 고려해서 낮음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설정 값을 낮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렉이 많이 걸린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자, 일단 설정값을 낮춰서 했더니 전혀 렉이 걸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무난해 보입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일단 출고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7의 경우에는 490,000 5천원에 출시가 됐고요. Q7 플러스의 경우에는 572,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Q7과 Q7 플러스의 가격 차이는 77,000원입니다. 솔직히 통신사 약정 할인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Q7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Q7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램 용량도 크고요. 스토리지도 역시 2배, 거기다가 카메라 해상도 역시 1300만화소가 아니라 16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LG Q7도 나쁜 조합은 아닙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Q7 그리고 제품을 얻은 Q7 플러스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뭐 제가 Q7을 사라 마라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을 했을 때 보조금 혜택부터 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몇 가지 이렇게 추려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Q7 어때? 라고 했을 때 이젠 당당하게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제품 스펙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격대는 중저가 보급형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뭐 49만원이 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통신 보조금이라던가 할인 혜택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게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